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복귀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추석에 즈음해서 나훈아 씨의 노래 망모를 부른 것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황영웅 유튜브에 올린 게 한 4, 5일 되는데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동시에 팬클럽 중심으로 황영웅이 곧 발표할 미니 앨범 공동 구매 액수가 한 수십억 원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황영웅을 비방했던 언론이 이제 보도 방향을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이렇게 되니까 황영웅 복귀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황영웅 앞에 꼭 정관사처럼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과자 황영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학폭 논란 황영웅 이렇게 붙입니다. 정과자 황영웅, 학폭 논란 황영웅. 그런데 정과자 황영웅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정과자 이재명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정과사범 이재명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약 30%가 정과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정과 비율이 아마 20~3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 정과자라고 붙이는 것은 이거는 명예훼손입니다. 두 번째, 학폭 논란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학폭 논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이렇게 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논란이라고 붙으면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논란이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학폭 황영웅 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학폭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만들어가지고 명예훼손은 소송 안 당하려고 학폭 논란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란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학폭 논란 하면은 70% 정도는 맞겠지 하고 믿게 만들기 위한 아주 비겁한 용어입니다. 학폭 논란은 아주 비겁한 기자들이 쓰는 말장난입니다. 이 논란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99.9%가 사실인데 0.001%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폭 논란 이렇게 붙이면은 몰라도 10%의 사실 가능성밖에 없는데도 논란을 붙여버리면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호텔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무슨 불륜 논란 이렇게 붙이면 됩니까? 불륜 논란 붙이면 됩니까? 그런데 이 기자들이 지금 황영웅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학폭 논란이 딱 그 수준입니다. 첫째, 학폭이란 게 뭡니까?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여기서 학폭은 주로 초, 중, 고, 특히 고등학교를 지칭하는데, 황영웅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그냥 친구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했던 정도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 학폭이라는 개념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저도 물론 학폭이 되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주먹 다짐 안 하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학폭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학폭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서 징계 처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퇴학, 전학, 정학 이 정도의 기록은 있어야 되고 경찰 문제가 됐을 때는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학폭이라고 하는데 황영웅의 경우에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에게 학폭 논란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건 전부 다 명예훼손감입니다. 명예훼손 죄감입니다. 근데 황영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요.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신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폭로치고는 믿을 수 없는 폭로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미 얼굴이 드러나 있는 황영웅을 욕하는 것은 그것은 정정당당한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의 정도는 실명 폭로가 아니면은 그것은 보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제보로서, 하나의 정보로서. 그런데 MBC 같은 이런 못된 선동방송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가려주고 이름도 가려주고 대역 배우까지 내세워가지고 학폭 논란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MBC의 실화탐사대, 사실은 그 실화탐사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적 제작 기법을 쓰는데 실화탐사대라고 하면 철저하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역 배우를 쓰면서 실화탐사대라고 하면 됩니까? 거기서는 학폭 증거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황영웅이 다니던 중학교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학폭 논란이라고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은 학폭 논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제목에 학폭 논란이라고 쓰고 있는 이 수많은 언론사는 이거 다 명예훼손 소송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가 또 그 사이트에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황영웅의 문신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입니다. 문신을 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언론이 공개하면은 그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거짓말로 명예훼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수도 있습니다. 황영웅이 문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신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린다? 황영웅의 동의 없이 이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학폭 논란이라는 말과 문신 사진으로 황영웅에 대해서 집단적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똑똑한 변호사가 있으면은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은 아마 미국 같으면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사가 문 닫을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 7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황영웅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집단 폭행입니다. 이거는 집단 폭행. 그래서 제가 언론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은폭이라고 그러는데 은폭 기자들의 7개월 동안의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음원 차트라든지 뭐 인터넷 조회수라든지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앨범 공동 구매 액수에서 아주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의 말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